네, 다시 할게요. 5월 17일 주일에 수원에서 월드미션 컨그레스 마치면은 당일 오후에 현장에서 바로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합니다. 전세 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20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선교사 목자 수행회를 합니다. 이동 당일까지 포함하면 3박 4일이 되는 셈입니다. 5월 중순이라 아주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코비드로 인해서 지난 5년 전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수양회입니다. 수양의 장소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죠. 서울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다지 멀지 않고 숙박이나 교통 등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수양에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사님들 중심으로 약 700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년 전에 약 650명 참석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수양관이 매우 크기 때문에 700명 이상의 인원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수양의 목표는 우리 님의 목사님 3R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3R로 표시해 봤습니다. Rest, Review, Recharge. 쉼과 회고, 돌아보기와 재충전입니다. 쉼과 회고, 재충전. 프로그램은 분방 공부와 메시지, 또 시내의 밤 행사, 또 선교 전략 세미나와 교재와 휴식이 있습니다. GBS 그룹 바이블 스타디는 10명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서 테이블로 둘러앉아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메시지는 2개를 고린도 전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 문제가 있고 은사 문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결하여서 성경적인 방향을 잡고 또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얻고자 함입니다. 특별한 행사로 첫날 저녁에 시니어 나이트를 갖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선교 역사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 회의 및 교대를 합니다. 예, 아까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투어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 전략 회의가 이제 중점이 될 텐데 아마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수양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박 3일간 첫날과 둘째 날 오후에 약 2시간 정도의 번역별 발표를 하고 둘째 날 저녁은 시간 제한 없이 테이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약 2시간 정도 번역별 발표, 쭉 발표를 하고 둘째 날 저녁은 들은 발표를 기초해서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자기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발표는 전 세계 7개 권역에서 각 1명의 발제자와 2명의 논찬자가 발표합니다. 1명의 발제자, 2명의 논찬자, 1개 권역당. 권역별로 3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7개 권역이니까 21명이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7개 권역은 북미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CIS와 중동, 그리고 한국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나눠 봤습니다.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CIS와 중동, 그리고 한국입니다. 발제자는 15분 발표하고 논찬자는 5분씩 2명. 그래서 번역별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권역을 모두 합치면 37, 21, 한 3시간 30분 정도 발표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이 발표 자료는 미리 원고를 받아서 작성하여서 수양의 장소에서 책자로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권역별의 선교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는 좀 짧게 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문제들을 주로 살펴보는 거로 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시대와 현재 캠퍼스의 급변하는 영적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 전략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과 방향이 필요한가 여기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전체 발표 및 발제 및 논찬 후에 Q&A 시간을 갖고
10명 정도씩 테이블 디스커션, 그룹별 토론을 합니다. 선교 전략회의는 언어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그룹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구성을 보아서 스페니쉬 그룹도 참여자가 좀 있으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 논의할 수 있는 면을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 선교 역사 지원, 줌으로 예를 들면 영상으로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목자들 성경 공부를 지원한다든가 지속 교육을 한다든가 필요한 상담, 카운슬링, 또 재정적인 지원, 특별히 귀국 선교사님들, 복귀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동력화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 세대 지원. 우리 모임 가운데 아까 이혜명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청년 사역의 부흥의 사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남미 이런 청년 사역의 부흥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단기 선교를 추진하고 본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 정책, 어떻게 이들을 지원할 것인가, 또 청년들의 가정교회를 위한 결혼 문제 등을 논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 느끼듯이 시니어 선교, 은퇴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건강하고 믿음과 경륜을 갖춘 소중한 선교 자원입니다. 이분들을 가동하여서 선교지 말씀 공부를 원격으로 지원한다든가 선교지 수양회를 참석하고 또 선교지 정탐여행, 관광지 실버 선교사 파송 등을 우리가 논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IT 및 AI를 이용한 선교. AI 시대가 왔습니다. 영상을 이용한 선교, 유튜브라든가 기타 IT 디지털 툴을 위한 선교, 이것을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할뷰를 이용한 한글 교육이나 한식 교육 또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NGO 교육, NGO 선교, 학교나 병원을 통한 선교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회에서 발제자들과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서 여기서 이제 도출된 의견과 어떤 제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아주 압축해서 마지막 날에 본부에서 참석자들의 토론의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본부의 선교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에 실제적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이것이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한국과 세계본부의 선교부를 강화하고 선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교부 산하 팀들을 구성하여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건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